세종 9년 1427년 한참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조선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도성의 저작거리부터 대궐의 담벼락까지 사람들의 입술은 하나의 이름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유감동이란 이름 세 글자를 말입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거만성 즉 오늘날의 서울시 고위공직을 지낸 유기수의 딸이자 평강현감 최중기의 정식 부인이었습니다. 즉 조선 최고의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하이클래스 여성이었죠. 그런 그녀가 남편이 지방관으로 내려가 비어있는 사이 기생의 복장을 하고 사내들을 유혹하며 한양의 밤을 누비고 다닌다는 소문은 그 자체로 메가톤급 폭탄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은 겉으로는 망측하다며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그 미인이 누구와 만났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밤마다 변장을 하고 강남클럽의 VIP룸을 전전했다는 특종 중의 특종이었으니까요. 이야기의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봅시다. 유감동이 왜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 슬픈 시작점 말입니다. 유감동은 본래 몸이 약했습니다. 요양을 위해 비접, 즉 병을 고치기 위해 처소를 옮기던 중 어느 산길에서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악마 김여달을 만납니다. 김여달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자였으나 당시 공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양 위장하여 유감동의 행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나라의 명을 받고 죄인을 쫓는 관리다. 네 행색이 수상하니 조사를 받아야겠다. 서슬퍼런 위협 앞에 유감동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김여달은 힘없는 그녀를 외딴 곳으로 끌고 가 짐승처럼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강간이자 납치였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조선에서 여성이 당한 성폭력은 피해가 아니라 오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간신히 탈출해 집으로 돌아온 유감동은 눈물로 남편 최중기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믿었을 겁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욕해도 내 정절이 나의 의지로 훼손된 것이 아님을 남편만은 알아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내 집안에 정절을 잃은 여자를 드릴 수 없다. 당장 나가라. 남편은 아내의 상처를 보듬는 대신 가문의 명예에 묻은 얼룩을 지우듯 그녀를 내쳤습니다. 공식적인 이혼 절차도 없이 그녀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에게 다시 손을 뻗은 것은 가해자 김여달이었습니다. 그는 유감동을 가둬두고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미 끝났다. 너를 받아줄 남자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유감동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그녀는 생존을 위해 혹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스스로 요부의 가면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가해자 김여달의 집 아래서 숨죽여 살던 유감동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둔 것은 김여달이라는 사내뿐만이 아니라 정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내팽개친 남편과 이 사회라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더럽다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의 세상, 그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리라. 그녀는 김여달의 품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조선 사대부 사회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화려한 미끼로 탈바꿈시키며 전대미문의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냥 방식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유감동은 양반가에서 나고 자라며 익힌 고도의 교양과 예술적 식견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붉은 치마를 휘날리는 절세가인의 기생으로 변신했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기방에 나타나 검은고를 뜯으며 실을 읊조리면 도포자락을 휘날리던 선비들은 그녀의 지적인 대화와 우아한 몸짓에 넋을 잃었습니다. 또 때로는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남장 여인이 되어 사내들의 술자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풍류를 아는 선비라 칭하며 사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술잔을 기울였고
그들이 술기운에 취해 내뱉는 추잡한 본심을 차가운 눈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들의 명단은 곧 조선 조정의 임명사전과 다름없었습니다. 국가의 법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이조 참판과 판서들, 공자의 도덕을 입에 달고 살던 성균관의 학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원로 사대부들까지 유감동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대 최고의 청백리이자 성군 세종의 오른팔이었던 황희정승의 아들 황치산마저 그녀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유감동은 나는 평양에서 온 기생이라며 신분을 속였지만 사내들은 그녀가 누구인지보다 그녀가 주는 쾌락과 달콤한 속삭임에 눈이 멀었습니다. 낮에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라던 자들이 밤이면 유감동의 치맛자락 아래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유감동의 복수는 하룻밤의 유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관계를 맺은 사내들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들이 내뱉는 사랑한다, 너뿐이다 라는 감언이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새겨 기억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거룩한 도덕이 고작 나 같은 여인 하나 품는데 이토록 처참히 무너지는구나. 너희의 정절은 어디에 있느냐? 그녀에게 사내들은 연인이 아니라 조선 사대부 사회의 이중성을 증명해줄 살아있는 증거품들이었습니다. 유감동은 철저하게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숙을 강요하며 쫓아냈던 남편과 같은 부류의 사내들이 정작 기생의 탈을 쓴 자신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릎을 꿇는지 확인하며 뒤틀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몸을 섞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스러운 치부와 부정한 청탁, 가문의 비밀까지도 함께 수집했습니다. 훗날 의금부에서 그녀가 읊어댈 40여 명의 명단은 우발적인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연극판에 주연 배우들이 가면을 벗은 채 알몸으로 기록된 가장 추악한 위선의 백서였습니다. 유감동은 자신과 몸을 섞은 남성들의 은밀한 부분의 점이나 특징을 하나하나 정확히 증언을 했다지요. 유감동은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을 파괴한 조선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건이 터졌지요. 전 남편 최준기가 그녀를 간통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유감동. 보통의 여인이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죽여달라며 통곡했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너와 간통한 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다그치자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읊어드리지요. 이조 참판 이승, 개성유후 이귀수, 전직 판서 아무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고관대작들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 여자가 미쳤다. 며 발뺌하는 사내들 앞에서 유감동은 그들과의 은밀한 대화, 몸의 특징 등을 거침없이 폭로했습니다. 39명 혹은 40명에 달하는 리스트는 그대로 조선판 미투이자 위선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 보고서를 받은 세종대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은 풍속을 어지럽힌 요물이니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사건의 이면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다. 김여달이라는 자에게 겁탈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이 그 시작이 아니더냐. 세종은 유감동을 죽이는 대신 곤장 백대와 거제도 유배라는 처분을 내립니다. 사대부 여인이 관청의 노비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일 수 있었으나 세종은 최소한 그녀의 생명권만큼은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명단에 올랐던 사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잠시 파직되었다가 금세 복직되었습니다. 법은 여전히 남성들의 편이었고 유감동의 복수는 미완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감동의 이 도발적인 복수는 조선 사회를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유감동 사건에 충격을 받은 유학자들은 여자의 자유가 커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재가녀 자손 금고법, 유감동 사건 이후 여성의 정절에 대한 집착은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조항이 못 박힙니다. 여성이 남편을 잃어도 평생 혼자 살거나 죽음을 택하게 만드는 잔인한 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종시대의 어우동은 유감동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유감동 때 너무 봐줘서 어우동 같은 요녀가 또 나왔다는 보수 세력의 주장에 밀려 성종은 어우동을 사형에 처합니다. 유감동이 살았던 세종의 온건함은 사라지고 성종의 법치라는 이름 아래 여성의 목숨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유감동은 과연 음탕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괴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조선 최초의 아웃사이더 투사로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려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망가뜨린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그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한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역사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거제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비로 살아갔을 유감동. 그녀가 남긴 39명의 명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법과 도덕의 이름으로 한 인간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당신들은 과연 떳떳한가? 라고 말이죠.